먼지 다듬이를 계속 방치해 둔다면 탈피하는 과정에서 탈피가 쌓이고 그리고 사체가 쌓이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공기 중으로 쉽게 떠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서 천식이나 알러지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원터 모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지 다듬이 퇴치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먼지 다듬이 퇴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지 다듬이는 고온 다습한 곳에 서식을 합니다. 온도는 20에서 35도 사이를 가장 선호하고요. 습도는 60도 이상을 선호합니다. 먼지 다듬이는 2에서 3개월 정도면 성충이 되는데요. 성충이 된 후 알은 40개에서 50개 정도를 낳습니다. 먼지 다듬이의 크기는 1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먼지 다듬이는 곰팡이, 지류, 단백질 등을 좋아하는데요. 먹이가 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번식이 가능한 개체입니다. 먼지 다듬이가 집에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해충은 집안에서 그냥 생기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형태로 생기기 마련인데요. 먼지 다듬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깁니다. 하지만 먼지 다듬이의 경우 집을 지을 때 공사 자재에 알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 집에 먼지 다듬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새 집을 짓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자재들을 쌓아놓는 야적장이 있는데요. 야적장에서부터 알과 성충이 붙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재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먼지 다듬이가 갑자기 건물 내부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그렇게 유입이 된 알과 성충이 있다면 먼지 다듬이의 생활 습성이 사람이 사는 곳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번식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먼지 다듬이의 알이 유입된다면 곧바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가 생겼다면 일단 보기가 굉장히 혐오스럽고요. 먼지 다듬이를 계속 방치해 둔다면 탈피하는 과정에서 탈피가 쌓이고 그리고 사체가 쌓이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공기 중으로 쉽게 떠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서 천식이나 알러지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를 잡기 위해서 먼저 검진이 필요한데요. 먼지 다듬이의 생활 습성이 사람이 사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보니 모든 공간에 다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 다듬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 틈새나 나무 틈새, 그리고 실리콘 틈새. 자세히 보시면 집안에 곰팡이가 낀 구역이 있다면 그 곰팡이를 먹이 삼아 살기 때문에 곰팡이 주변이나 벽지 등을 유심히 보시면 서식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스나 지류 등이 쌓여있는 공간에 박스를 치워내거나 지류 등을 치워냈을 때 그 바닥에 서식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는 1mm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후레쉬를 사용하여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를 찾다가 먼지 다듬이와 비슷한 벌레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톡톡 뛰어다니는 화분에 사는 벌레가 있다면 톡톡이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먼지 다듬이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날개가 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3mm 이상으로 좀 큰 먼지 다듬이와 똑같이 생긴 벌레가 있다면 그것은 다듬이 벌레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먼지 다듬이와 좀 다릅니다. 먼지 다듬이는 매우 약한 해충입니다. 먼지 다듬이를 잡으려면 집안 전체, 집안 곳곳에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강한 살충제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파리나 모기를 잡는 에어존 이렇게 약한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해롭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먼지 다듬이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살충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도 조금씩은 살충제를 뿌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계피물이나 피톤치드를 사용해서 방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해충 방제의 기본은 퇴치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을 이용해서 퇴치해야만 합니다. 집에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다면
잠시 외부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 집안 내부에 살충 소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 사용하는 약재는 잔류성이 아주 낮고 독성이 낮은 에어졸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살충 작업을 진행했다면 환기도 30분 이상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작업을 1개월에 한 번씩 3회 정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살충 작업이 끝났다면 먼지 다듬이가 살지 못하게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틈새 막이, 실리콘 제시공, 곰팡이 제거, 지류 등이나 신문 같은 지류 등을 바닥에서부터 쌓아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피톤치드나 계피물을 뿌려서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벌레들이 있는데요. 먼지 다듬이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럴 때는 환경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약재나 시설 개선을 추가로 더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집안 전체를 모니터링한 이후에 살충 작업을 해주신다면 벌레가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지 다듬이 퇴치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먼지 다듬이뿐 아니라 다른 해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